제 이름은 손주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킴벌리 클라크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이제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과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 한국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킴벌리 클라크 오기 전에는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에서 근무했었고, 그다음 펜텍 디자인 본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디자인 맵을 활용한 이제 저희 제품 디자인 개발 사례고요. 일단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저희 킴벌리 클라크 회사는 한국에서는 유한 킴벌리로 활동을 하고 경영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유한 킴벌리는 유한 양행과 킴벌리 클락이 만든 조인트 벤처 컴퍼니입니다. 킴벌리 클라크는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소비재 글로벌 소비재 다국적 회사인데요. 뭐 클리넥스나 아니면 커기스 뭐 이런 것들로 팔고 있고요. 한 37개국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한 25조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2011년 올해가 139년 된 회사고, 저희 회사가 조금 유명해진 것은 그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 씨가 쓰신 굿 그레이트에서 그레이트 컴퍼니의 예로 뽑히면서 좀 일반인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킴벌리 클락은 이제 다국적 기업답게 이제 그 글로벌 그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 근거지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2군데가 있고, 그리고 남미 그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국 기흥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제 글로벌 이노베이션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그런 전진 기지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했었던 그 졸업 전시회고요. 이거는 LG전자 다녔을 때 했던 작품들이고요. 이건 제가 스카이에 있었을 때 했던 디자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킴벌리 클락에서 재직하면서 했었던 제품 사례들이고요. 제가 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 백그라운드가 정말 디자인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 킴벌리 클락에 와서 디자인 매니저로서,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특허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제가 실무자로서 일하는 동안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쓸 상황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찍어내는 거의 프린터 기계 같이 하루에 뭐 렌더링 20개 뭐 모델링 하느라고 사실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요. 이제 관리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미래의 관리자 혹은 현재 관리자로서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킨케어를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후발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정우성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발주자로서 이제 해야 될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 고객의 관점에서 이 업의 파악을 하는 것을 다시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판매업은 뭐 고객이 사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그 예뻐질 수 있다는 희망을 사는 그런 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드릴 사례는 10대 청소년, 특히 그 소녀 청소년, 여자 10대들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 개발 사례인데요. 이제 TN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TN은 틴스 네이처의 약자고요. 그 10대를 위해서 그 특성화된 화장품입니다. 시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그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화장품의 그 시장 규모를 봤더니 약 한 1,600억 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1,600억 시장에 제 1등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존슨앤존슨이라는 다국적 회사의 클린앤클리어예요. 저희는 이제 CNC라고 부르는데, 클린앤클리어 같은 경우는 마켓 셰어가 지금 80%였었습니다. 저희가 런칭하기 전에는. 그래서 거의 1,600억짜리 시장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장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어떤 게임 체인징하는 솔루션을 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일단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그 직책인 그 디자인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옛날에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매니저의 역할은 어떤 특히 이 스킨케어업에서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어떤 공업 디자인과 어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거의 두 개의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서 디자인 개발을 조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것도 진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릴레이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바톤 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 매니저의 역할은 플래닝 단계에서 있었던 어떤 디자인의 의도를 하나도 퇴색되지 않고 끝까지 양상까지 잘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디자인 리더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디자인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이 디자인 개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케치하고 렌더링하고 모델링해서 모컷 만들고 양산하는 요 과정, 그 모델링 과정들은 사실은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좋은 디자인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고 특히 한국에는 정말 스타일링에 강점을 가지신 디자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아웃소싱 가능하면서 매니징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 플래닝하고 스트래터지 부분 그리고 여기 매니팩처링 팔로우업하고 이 부분들은 내부자들 특히 앞단에서는 상품기획이나 마케팅, 뒷단에서는 엔지니어링이랑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많은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은 디자인 매니저들이 꼭 챙겨야 할 분야고 현재 저희 팀도 이 전통적인 이 분야는 많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 앞 뒷단의 이 업무는 꼭 내부 인하우스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비즈니스를 죄송합니다. 그 좋은 비즈니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비즈니스와 좋은 디자인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요 중심축의 역할을 디자인 매니저가 하고 있고요. 디자인 매니저의 어떤 역량으로서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와 디자인적인 마인드를 함께 갖추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매니저는 사실 크리에이티비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는 단지 디자인만 아이디어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엔지니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기획들과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사람 설득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각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때로는 디자인 팀을 대표로 해서 자기 의사결정권자,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디자인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 설득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적인 언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줄 알고 또 동시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자인 매니저의 자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N을 개발할 때 로고라든지 BI라든지 이런 것들은 메타 브랜드와 코워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이나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퍼세션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 용기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이픽스라는 국내 회사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킨케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있어서 사실 디자인은 좀 뒷단에 나왔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유한 킴벌리의 스킨케어 마케팅 디렉터 이사님이 이제 조사를 막 하셨어요. 근데 10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10대를 조사해 보니까 되게 어려우신 거예요. 왠지 막 그 10대들이 막 되게 변덕스럽고 뭐 물어보면 잘 몰라 막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날 연락을 받은 게 너희가 단순히 디자인 개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사이트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디자인적인 사고, 디자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보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큰 코끼리가 청소년 시장이라고 봤을 때 마케팅도 만져보고 상품 기획도 만져보고 엔지니어도 만져보지만 결국엔 큰 틀을 만져본 디자인의 시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시각을 모아서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는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로프, 딜리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디스커버 단계는 시장을 리서치하고 분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를 하면은 일단은 스왓 어널리시스 통해서 유한 킴벌의 장단점을 구사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리서치 문헌을 통해서 10대의 특성 차라리 10대에서는 정말 반짝하는 스타가 되기 쉽지만 스테디셀러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쟁사인 클린앤클리어와 나나스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외 사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대 시장, 10대 스킨케어 시장에 진출했다가 망한 사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페일리어 케이스로 해서 CJ에서 했던 FU, 그다음 이렇게 그 페일리어 사례를 리서치했고, 또 이제 10대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 교복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근데 교복 시장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다리가 그 교복 시장에서는 여기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이라는 아이비 클럽이 후발주자였어요. 근데 아이비 클럽이 후발주자 나왔는데도 단순간에 그 마켓시어 1등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사실 거기에 대한 그 비법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디자인과 패션을 교복에 접목함으로써 교복 시장의 패션이라는 패션 시장으로 바꾼 그런 게임 체인징한 솔루션을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저품질로 일괄됐던 학생복 시장의 최초의 뭐 새로운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 그런 특목고라든지 외고, 예고 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학생들을 하여금 어떤 그 아이비 클럽의 교복이 동경의 대상이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옵저베이션 리서치를 나가서 직접 시장에 나가서 저희 10대인 소비자들 만나본 거죠. 사실 제가 소비자를 알게 되는 거는 직접 만나서 보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수원 영통에 사는 청명고등학교 사는 친구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 기법 중에서 콘텍스추얼 리서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10대 우리 타겟 유저들이 사는 동네에 나가서 그들이 직접 익숙한 동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그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가서 왜 그 친구들이 좋아하고 왜 그 친구 자주 가는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쭉 뽑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친구들과 식사를 하게 가서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왜 친구들이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카드 인터뷰도 했는데요. 이 카드 인터뷰에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컨더리 리서치를 통해서 도출한 키워드를 놓고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기와 맞는 키워드를 놓고, 그리고 여기 낫은 절대 자기가 맞지 않는 키워드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읽으면서 이 친구들의 어떤 퓨처 밸류를 찾아내는 데 목적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킨케어의 목적은 예뻐질 수 있다는 희망을 파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팔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미래 가치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메소드를 쓰는 것들이 지금 현재 10대들이 현재와 과거는 이랬지만 미래의 가치는 이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어떤 새로운 그 디자인 키워드라든지 새로운 브랜드 키워드를 만들어낸다면 차별화 전략을 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에게 그 사진기를 나눠주고 자기의 사는 장소라든지 그런 주변 공간들을 사진 찍어오라고 또 이제 요청을 해서 찍어온 사진들인데, 사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스킨케어 제품들을 갖고 다닌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의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했고, 우리의 강점이 팔아야 되고, 우리의 강점인 자연주의와 에코프렌들리한 이미지를 팔자. 뭘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그들의 어떤 랭귀지로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하면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거 따분하다,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10대의 언어로서 맞게 레벨 다운을 해서 그 자연주의를 커뮤니케이션하면 승산이 있겠다. 왜냐하면 유한 킴벌리의 이미지는 자연주의, 우리가 항상 푸르게 이미지니까 그걸 어떻게 극대화하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뽑은 키워드들이 뭐 이제 시크릿 가든, 그린 레시피, 러블리 팝 이런 키워드들을 도출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디자인 컨셉 키워드, 어떤
자연에서 나오는 엑기스 한 방울, 그리고 천연 재료를 사용한 인그리디언트에 대한 그런 내용물들, 그 다음에 그런 자연에서 느끼는 굉장히 소프트한 터치감을 디자인적으로 구현을 해보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디자인 디벨롭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케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되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 개발을 하기에 있어서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스킨케어 제품은 정말 원통, 사각, 뭐 삼각, 뭐 굉장히 모형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그 또 이제 특이하게 스탁 바틀이라는 게 있어요. 스탁 바틀을 뭐냐면은 프리 몰드인데 제조사에서 자기의 몰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그래픽 라벨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스킨케어업에서는 그런 특허권에 대해서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핸드폰만 해도 자기의 모델을 굉장히 그 전자제품이나 핸드폰만 해도 자기의 그 몰드를 가지고 자기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스킨케어 비즈니스의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조그만 업체들은 그냥 스탁 파트를 사다가 자기의 라벨만 붙여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10대만의 차별화된 전략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 수많은 스케치를 했고, 그 스케치들이 행여나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하고 이제 겹치는 게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 맵을 사용해서 저희가 했던 스케치와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사례가 유사한 것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러진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나왔고요. 이것들은 디자인 특허 맵에서는 전혀 서칭이 안 되는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듬은 것들이 2차 렌더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렌더링만 하고 이제 모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도대체 소비자, 우리 10대들이 좋아할 거는 무엇인지, 보통 하게 되면은 회의 시간에 딱 들고 가면은 뭐 마케팅 상무님이나 혹은 사장님이나 그런 디시전 메이커들이 자기의 시각으로 봐서 디자인을 딱 결정하게 돼. 난 이게 좋아. 그럼 뭐 회의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식 자체가 디자인은 소비자가 골라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팀이 제시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게릴라 리서치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남에 있는 세화여고 앞에 들고 나와서 이제 점을 붙이겠더니 이제 막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골라봤더니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 선호도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이 왜 좋은지, 이 디자인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강조하면은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들 다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최종 렌더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렌더링을 할 때 이게 이제 클렌저예요. 페이스 클렌저인데 저희가 이 구멍을 뚫은 게 이제 쓰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걸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디자인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게 독특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기존에 좀 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 디자인 맵을 사용해서 디자인권 검색을 통해서 홀이 있는 디자인들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을 좀 피해서 우리의 홀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도 저희 디자인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중앙에 동그랗게 뚫렸는데 여기는 좀 약간 다르게 뚫려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얘네들은 어떤 디자인 맵에서 검색된 애들은 아니고 저희가 특허기술정보센터에 있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랑 되게 유사하다고 이제 마케팅 세일즈 팀에서 저희한테 들고 온 거예요. 이런 디자인을 보더니 나 이런 거 본 적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막 특허를 막 뒤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저희가 그 구멍을 막 메꾸면 쉽죠, 사실은. 있는 걸 막 메꾸면 쉬운데 그러면 디자인 특성이 없어지고 저희의 컨셉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구멍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구멍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이제 디자인 법률 회사에 저희가 그 당시에 김앤장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김앤장에서 일하는 프로세스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보통 디자인 팀이나 혹시 디자인 업체한테
유사 이미지, 네가 생각하기에 유사 이미지를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서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보고 이미지를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찾을 때 디자인 맵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특허기술정보센터 맵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제가 맵을 막 이제 구멍 뚫린 전 세계 용기들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 들고 가서 보여줬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등록 이제 특허가 용기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적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동일 유사 판정을 내릴 때 이 부분은 비슷할지언정 전체적인 룩이 다르면 그걸 다르게 판단한다는 그런 판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얘가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제품을 런칭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캅을 진행했고 최종으로 이제 기구 설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게 최종 제품이 탄생을 하게 돼서 작년 8월에 9월쯤에 런칭을 하게 됐고요.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 구멍 뚫린 거를 굉장히 잘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제품 TN을 보시면 사람들이 뭐 이런 조그만 요소들도 되게 기억을 많이 해주시지만 이 조그만 요소들은 각 라인별 특정 그 인그리디언트를 대표해주는 그런 모티브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렌저 같은 경우는 구멍 뚫린 클렌저를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기해서 결국에는 이 구멍을 살릴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저 막 특허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는 뭐 마케팅이라든 상품기 얘기나 뭐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구멍 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못 메꾼다. 그렇기 때문에서 제가 그거가 왜 특허에서 저희가 피해갈 수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됐고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디자인 맵을 활용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TN이 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아까도 이제 정우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을 결과물로 보지 말고 어떤 프로세스의 활동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 디자인 팀에서 브랜딩 컨셉부터 잡을 때부터 바틀 디자인하고 그래픽 올리고 양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디자이너가 다 관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스케치했던 거랑 나중에 양산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 뭐 마케팅에서 바꿔달라, 뭐 엔지니어가 바꿔달라, 뭐 이게 안 된다 된다 해서 결국에는 처음에 디자이너가 했던 디자인과 나중에 나온 결과물이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디자인 팀에서는 그래도 처음에 리서치를 탄탄하게 해서 왜 이 디자인이 시장에 나가서 잘 될 수 있는지를 충분하게 그런 사업부에 설득을 했고 나중에 양산할 때는 양산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철저한 협업을 거쳐서 모컵을 개발했고 심지어는 어떤 특허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다 저희가 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중심으로 해서 아주 창의적인 충돌을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세일즈 결과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런칭했을 때 5개년 계획인데 저 뭐 300만 불 정도, 30만 불 정도 처음에 2010년, 15년도에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작년 7월에 런칭을 했는데 처음에 런칭할 때 보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슨앤존슨의 클리어가 마켓 시어가 80%였고 저희는 거의 1%였거든요. LG의 나나스비가 17%였는데 이제 2012년 11년 2월 현재 얘네를 80에서 40으로 떨어뜨리고 저희가 45% 지금 아주 근소한 차이에 2등으로 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 중심 개발 제품 개발 사례로 굉장히 좋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디자인이 이제 펜타 어워드라고 전 세계 글로벌 패키지 디자인 어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버 어워드를 탔고 또 HBA 쇼라고 해서 매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헬스 앤 뷰티 아메리카라는 그런 공모전인데 거기서 매스 마켓 카테고리 그 위너로서 뽑혔고 또 국 디자인의 작년에 국 디자이너로 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혹시 뭐 예, 죄송한데 질문은 끝나고 보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디자인 맵을 활용한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결국에 나중에 유사 판정을 받으면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막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금형을 개발했었다면은 아마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을 텐데, 저희가 디자인 맵을 사용해서 혹은 또 디자인 리서치를 사용해서 금형을 파기 전 그런 단계에서 리스크를 많이 없앤 다음에 저희가 안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디자인 개인으로서도 열심히 했던 창작물이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에서 디자인 특허 서치는 꼭 필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디자인 중심의 제품 개발 혹은 제품 디자인 개발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의 과정에 드렸는데, 그것도 저희 회사에서도 각 부분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 특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